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그 전문적 학습 공동체, 그러니까 PLC 관련 자료들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 자료들을 보니까 PLC의 가능성은 참 커 보이는데 동시에 뭐랄까 시간 부족이라든지 형식적 운영 같은 현실적인 문제점들도 지적하고 있더라고요. 맞아요. 그게 현실이죠.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들을 토대로 정말 효과적인 PLC를 만드는 핵심이 뭘까 같이 좀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그 PLC라는 게 단순히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그냥 이야기하는 시간, 뭐 그런 걸 넘어서는 거잖아요. 그렇죠. 학생들의 실지 학습 결과를 개선하자, 이런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계속 협력하고 탐구하는 그런 역동적인 과정이죠. 당신 자료에서도 그 점을 딱 짚어주고 있고요. 네네. 피상적인 활동이 아니라 정말 학교 문화를 바꾸는 어떤 동력? 그런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거죠. 바로 그겁니다. 맞아요. 자료에 보면 그 듀포어 모델의 4가지 질문 있잖아요. 예를 들면 학생들이 뭘 배우길 원하나, 배웠는지는 또 어떻게 알지 하는 거요. 네, 그리고 또 못 배운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할 건가? 반대로 이미 다 배운 학생들한테는 뭘 더해줄 건가? 이런 질문들이죠. 네, 바로 그 질문들이 진짜 학습 결과에 집중하게 만드는 아주 구체적인 길잡이 같아요. 이게 PLC 활동 방향을 딱 잡아주는 거죠. 정확해요. 그 질문들이 있으니까 PLC가 그냥 한번 모이고 끝나는 회의가 아니라 뭐랄까 지속적인 개선 사이클이 되는 거죠. 순환 과정이요. 네, 당신 자료에서도 나오듯이 이게 일일성 이벤트가 아니라 꾸준히 돌아가는 시스템이라는 게 중요해요. 문제를 진단하고 연구, 해결책을 찾아보고 선택, 계획 세우고 계획, 직접 해보고 실행, 결과 분석하고 분석, 그리고 다시 조정하는 조정. 이 순환 자체가 핵심인 거죠. 그렇군요. 그럼 이 PLC가 왜 중요한가?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 자료들은 학교를 뭐랄까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는 조직으로 만드는 열쇠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교사 개인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또 빠르게 변하는 미래 교육 환경에 맞춰서 학생들 역량 키우는 데도 꼭 필요하다고요. 그렇죠. 저는 특히 교사들이 각자 이렇게 섬처럼 고립되지 않고 같이 모여서 문제 풀어나가는 어떤 협력의 장이 된다는 점이 참 인상 깊었어요. 네, 그리고 그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. 이런 접근 방식이 예전에 위에서 그냥 지시 내리는 방식, 그 하향식 학교 개혁의 한계를 좀 넘어설 수 있는 대안이 되는 거죠. 아래로부터의 변화군요. 네, 자료에 나온 연구 결과들도 보면 교사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 실제로 학생들 학업 성취도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걸 보여주거든요. 오, 실제 결과로요? 네, 단순히 뭐 새로운 교육 기법 하나 도입하는 차원이 아니라 학교 전체의 교육 시스템 자체를 밑에서부터 혁신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그런데 당신 자료에서 되게 흥미로운 지점을 봤어요. 한국 PLC 운영 방식에서 유독 동료성, 이게 강조된다는 부분이었는데요. 네, 동료성. 서구 모델은 약간 체계적인 협력이나 결과 중심의 효율성, 이런 걸 더 중시하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교사들 사이에 어떤 정서적 유대, 상호 존중, 이런 게 성공의 열쇠처럼 여겨진다는 거죠. 맞습니다. 그 동료성이라는 게 한국적 맥락에서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. 근데 바로 그 지점에서 당신 자료가 또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. 어떤 질문인가요? 이 관계를 너무 중시하는 문화가 때로는 꼭 필요한, 좀 불편하더라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솔직하고 비판적인 대화를 좀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. 심지어 과도한 침묵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요. 그러니까 결과 중심성과 관계 중심성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거냐, 이게 당신이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고민일 수 있다는 거죠. 와, 정말 그렇네요. 안 그래도 시간 부족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될까 봐 걱정되고 변화에 대한 저항도 있을 텐데 거기에 더해서 좋은 관계를 혹시 해칠까 봐 깊이 있는 논의를 피하게 되는 딜레마까지. 그렇죠. 딜레마죠. 그럼 당신의 자료들을 이렇게 종합해 볼 때 이런 어려움들을 넘어서 성공적인 PLC를 만드는 핵심 요인은 결국 뭘까요?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원적 리더십인 것 같아요. 관리자가 막 통제하고 지시하는 게 아니라요. 네. 교사들의 자율성을 존중해주고 협력에 필요한 시간이나 자원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주고 또 신뢰에 기반한 문화를 만들어주는 역할이죠. 환경 조성이 중요하군요. 네, 공유된 비전 아래서 교사들이 좀 안전하게 실패도 해보고 다시 시도할 수 있는 환경,
그리고 실제 데이터를 보면서 같이 편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. 결국에는 강요된 협력이 아니라 자발적인 전문성 개발을 이끌어내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. 결국 PLC라는 게 단순히 어떤 정해진 절차를 따르는 게 아니라 교사들이 정말 학생들의 학습을 위해서 함께 배우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살아있는 과정이라는 거네요. 그렇죠. 살아있는 과정이죠. 당신의 자료들이 그 엄청난 잠재력과 동시에 또 현실적인 과제들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PLC는 교사들에게는 전문성 신장과 어떤 정서적 지지, 이런 걸 줄 수 있고요. 학생들에게는 당연히 더 나은 학습 경험을 제공할 그런 큰 잠재력이 있죠. 학교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시스템으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저희와 함께 당신의 자료 속 PLC의 세계를 이렇게 깊이 탐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네,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 하나를 남겨보고 싶어요. 당신의 조직이나 공동체는 혹시 시간 부족, 형식주의, 아니면 때로는 그 과도한 침묵이라는 장벽 앞에서 어떻게 진정한 의미의 동료성, 그러니까 서로 지지하면서도 건강한 비판과 성찰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고 이걸 통해서 집단적인 학습과 성장을 현실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?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